마이크 테스트 체크. 오랜만에 본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프리랜서 10년 일하면서 느낀 대기업과 프리랜서의 영혼의 맞들이라기보다는 내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우선 이게 명확한 비교가 쉽지가 않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도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달라. 직종마다 너무 달라. 근데 프리랜서는 더 많아. 그리고 더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가 않는데, 다만 지금 내가 말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서 원천징수 한 3.3% 받고, 대신에 안 좋은 게 사대보험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돼. 이게 회사에서 내준 거 전혀 없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직종은 또 이제 정년 같은 개념도 잘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일하는 증권 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위촉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정년이란 게 없어서 보통 이제 지점장이 이거 퇴직하고 나서 다시 이걸로 시작한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직종들에 대해서 뭐 이게 큰 덩어리만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은 웬만하면 대기업이 좋아. 내가 봤을 땐 그래. 웬만하면 대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웬만하면의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대기업은 좀 마음이 조금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게, 여기서 뭐 대기업도 뭐 잘릴지 안 잘릴지 불안한데, 일단 그 걱정만 안 하면 나머지는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게, 난 특히나 내 친구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연말 되면 상여금이 보통 많이 나오잖아. 대기업들은 보통 연말에 상여금 엄청 주잖아요. 그 세금 처리한다고. 그러면 막 삼성 같은 경우도 많게는 막 1000%씩 막 상여금 주잖아. 난 씨발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냥 그렇게 부러워. 그런 거 없으니까. 프리랜서의 기본 소득 구조는 무조건 지가 하는 것만큼 가져가거든. 그런 거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나도 이제 명절 되면 뭐 우리 증권사에서 선물 같은 거 보내주고 하지만, 근데 대기업은 이게 이거 깽값이 아니고 떡값 같은 거 엄청 많이 주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럽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큰일을 한두 번씩 치르게 되잖아요. 뭐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상이라던가. 그때 대기업은 이게 오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근데 보통 프리랜서 직종은 독고다이로 혼자 일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뭔가 인적 인프라 같은 게 생길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다수의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게 오래 일하다 보면 뭐 고객님이랑 뭐 친분은 없거든. 사실 그냥 뭐 일만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고, 그리고 나이 뭐 40 언저리 되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결론적으로 웬만하면 이제 대기업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대기업은 돈을 좀 많이 땡긴단 말이야.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땡기는데, 이때 생기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소득 편차가 너무 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커. 그래서 직종마다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저는 디지털 노마드 하면서 본 가장 많이 본 프리랜서가 IT 쪽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난 뭐 봐도 그게 코딩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그래픽 쪽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도 봤고, 실제로 이게 밖에 나가서 디지털 노마드들 돌아다니면 IT 애들이 제일 많아.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온라인 쪽으로 업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또 이제 뭐 편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봐서 책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도 프리랜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잡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도 한 번씩 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프리랜서들의 평균 소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평균 소득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 높지 않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프리랜서로 일하려면 그 일에 대한 커리어가 조금 높은 편이야지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허들이 조금 높은 편이야. 근데 허들은 높은데 돈은 또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 그래서 일단은 많지가 않다기보다는 딱 몰려있어, 한쪽에. 많이 버는 새끼, 극단으로 몰린 새끼는 존나 많이 벌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이제 입에 풀 찰 정도로 사는 건데,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입에 풀 찰 만큼 이렇게 사는 프리랜서들의 구조는 뭐냐면, 프리랜서의 기본 고용 구조는 회사에서 기본급이라는 그런 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을 뭐 100명 쓰든 200명을 쓰든 쓸 일이 있을 땐 무조건 땡겨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고용에 대한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일은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야. 정년 같은 거 걱정 없이. 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서 나도 이 증권 쪽으로 일한 거 처음부터 프리랜서 10년 했는데, 근데
이게 60살, 70살, 내 맘먹으면 80살까지 그냥 자격갱신 계속하면 되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게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원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프리랜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씹넘사한 게 어느 정도 소득만 받쳐주면 시간이 전부 다 자유롭단 말이야. 이게 진짜 유일한 장점이거든. 근데 이게 엄청 큰 장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하는 시간도 나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일어났거든. 그래서 새벽 4시에 이걸 찍고 있는데 이거 찍고 6시 되면 또 운동하러 갈 거란 말이야. 그치? 운동하고 와서 낮잠 좀 자고 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스케줄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어도 사람의 그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출근 시간 자기가 정해서 하잖아. 그치? 그게 효율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회사도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뭐 거진 이제 프리랜서보단 대기업이 훨씬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돈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만큼 많은 돈을 땡겨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수준부터는 이제 프리랜서가 씹넘사로 가는 것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현대사회에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막말로 지금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옛날에도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였는데 자기 스케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다시 또 관리하려는 게 뭐냐면 요새 내가 좀 정서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정리하고 3월달쯤 다시 제주도를 가려고 생각 중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해. 그리고 비행기 같은 거 예약할 때도 하루 상간에 막 8만 원이었던 비행기 값이 하루 상간에 막 6천 원으로 변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되게 편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괜히 그 돈으로 그냥 하루 더 놀다 들어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되게 좋긴 좋은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들을 보게 되면 걔네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대기업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 대기업이라는 애들은. 근데 이게 결국엔 자기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일이라는 거. 근데 대기업 같은 데도 보면 내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해서 삼성 정밀화학을 근데도 해외에서 서로 땡겨가려고 난리야. 그래서 해외 공사에서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이게 뭐 이제 슈퍼바이저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연봉 몇 억씩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업에도 일하는 직종 중에서도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거든.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 뭐 임원으로 올라가야지 임시직이 된다. 임시직은 계속 일을 하는 게 가능하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대기업도 직종에 따라 가지고 나와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거는 프리랜서냐 대기업이냐가 아니라 인적 자본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환경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결국엔 살아남는 인간들은 뭐냐면 인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한 판으로 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인적 자본을 잘 살려서 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지금 못 찾겠다. 보통 빨리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일단 기업 들어가서 그 다음에 찾아도 늦지 않는다는 것들이지. 그러다가 뭐 스킬 좀 많아지면 직종에 따라서도 프리랜서가 가능한 직종이 굉장히 많거든 보통.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중학교 동창인데 이건 나는 본 적이 없고 황과장이랑 친한 애인데 걔는 용접 쪽으로 하는 애인데 중공업이 그렇게 박살났는데도 걔는 일 잘하고 다닌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일주일 일하고 막 필리핀 가고 뭐 걔가 뭐 스쿠버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 그러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일단은 프리랜서를 시작할 거냐 대기업을 갈 거냐 둘 중 고를 수 있으면 대기업이 낫긴 낫는데 그걸로 시작하면서 짬도 써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제 인적 자본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뭐 프리랜서 대기업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결론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엔 딱 요 정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